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numpy 배열의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한번 코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import numpy as np 라고 하는 건 numpy 라이브러리를 불러오는 코드죠. 그런 다음에 numpy 배열을 하나 만들어 변수에 넣고 .divtype 속성을 이용해서 결과를 출력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array-1이라는 변수에 등호 표시로 할당을 해주고 있어요. numpy 라이브러리에 array 함수 이용하고 있고 그 안에는 값으로 파이썬 리스트 1차원 배열을 넣어주고 있죠. 그런 다음에 print를 해주는데 이 값을 .divtype 속성 값으로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출력을 하니까 int64라는 값이 나오게 되네요. 이 값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 아래쪽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umpy 배열의 데이터 타입 살펴보기. numpy의 데이터 타입은 배열의 각 요소가 어떤 종류를 나타내는지 알 수 있는데요. int64 같은 경우는 64비트 정수를 나타내고요. numpy의 데이터 타입 코드는 데이터 타입을 축약해서 나타내는 건데 i8이라고 하는 건 8비트 정수를 나타냅니다. 네, 지금 보시면 표에 제가 몇 가지 정도만 정리해놨어요. 근데 책을 보시면 정말 자세하게 여러 종류들을 다 정리해놨거든요. 그래서 수업 끝나시면은 책을 참고하셔서 이런 데이터 타입이 있구나, 이런 데이터 타입 코드가 있구나, 각각 어떤 뜻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예제는 어떤 게 있구나를 한 번씩 더 복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저와 함께 설명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int32 같은 경우는 데이터 타입 코드로 i4를 의미합니다. 동일한 의미고요. int 같은 경우는 이제 부호가 있는 정수 인티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거의 줄임말로 int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int32 i4 같은 경우는 32비트 정수 그리고 4바이트 정수를 의미합니다. int64 같은 경우는 i8 64비트 정수, 8바이트 정수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수로 이루어져 1, 2, 3, 4 이런 식으로 예제까지 볼 수 있고요. 플롯 32 같은 경우는 F4, 30비트 실수를 나타냅니다. 플로팅 포인트의 줄임말로 플롯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4바이트 실수. 제가 다 매핑을 해놨기 때문에 차분히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에 예제를 봤더니 실수로 이루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예제까지 만들어 드렸고 불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은 데이터 타입 코드가 물음표입니다. 그리고 논리형 불리언을 나타내고 있고요. 예제는 true, false, true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유니코드는 이제 데이터 타입으로 대문자 U고요. 유니코드 문자열을 나타내고 이런 식으로 문자열 가나 다라를 볼 수 있습니다. 스트링은 대문자 S가 데이터 타입 코드고요. 이렇게 문자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A, B, C, D 동일하게 문자열인데 타입이 다르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같이 한번 데이터 타입을 확인해 볼 거예요. 근데 그러기 전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데이터 타입을 배우는 이유에 대해서 알면은 좀 더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데이터 타입을 고르실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데이터 타입을 바꿀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수인 데이터 타입을 실수로 바꿀 수도 있고요. 그럴 때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어서 배워볼게요. 네, import numpy as np라고 해서 라이브러리 불러와 주고요. dtype 속성을 사용해서 배열의 데이터 타입을 출력해 볼 겁니다. 프린트 문 안에다가 numpy의 array 함수 불러주고 그 안에다가 파이썬 리스트 1, 2, 3 넣어줍니다. 요소로 .divtype으로 속성 값 써주는데 한번 볼게요. 지금 정수로 이루어져 있죠? 정수로 있기 때문에 int64가 출력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어떤 요소가 어떤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때 데이터 타입을 사용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은 array 함수의 dtype 매개 변수에 데이터 타입을 인수로 입력해서 데이터 타입을 지정해 볼 건데요. 네, 프린트 함수 안에 동일하게 위처럼 array 함수 넣어줍니다. 근데 다른 점은요. 아까는 속성 값으로 데이터 타입을 출력해 봤잖아요. 근데 지금은 dtype이라는 매개 변수를 이용하셔가지고 일단 이 1차원 numpy 배열의 데이터 타입을 int64에서 int8로 바꿔줍니다. 바꿔준 다음에
d타입 속성 값을 이용하셔가지고 데이터 타입을 출력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먼저 첫 번째로 이걸 먼저 계산을 해주는데요. 일단 함수를 만들어 줄 건데 그 함수를 int8이라는 데이터 타입으로 만들어줘 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 다음에 .diptype이라는 속성 값을 이용하셔가지고 이제 데이터 타입을 출력해 보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int8. 저희가 int8이라는 걸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 타입이 int8로 출력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질문들이 나와요. d타입이라고 여긴 매개 변수로 사용하고 여기는 속성 값으로 사용했는데 이거 좀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려면 먼저 파이썬 기초 문법이 제대로 잡히셔야겠죠? 저희가 수업 시간에 나눠드리는 셀레나가 직접 만든 파이썬 기초 문법 핸드북을 이용하셔가지고 공부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걸 통해서 기초를 꼭 하시고 배워주셔야 돼요. 근데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은 함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함수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매개 변수예요. 매개 변수. 매개 변수고 이 매개 변수의 값을 넣어줍니다. 이게 바로 인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네, 또 넘어가 볼게요. 네, d타입이라는 매개 변수에 데이터 타입 코드를 인수로 입력해서 데이터 타입을 지정해 볼 건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똑같이 프린트 함수 적어주고요. numpy array 함수에 동일하게 만들어주는데 아까는 int8이라는 걸로 데이터 코드를 만들어줬어요. 잠깐 올라가 볼게요. int8이 지금은 여기 없네요. 책에 있는데 int8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i1이랑 매핑이 됩니다. 매핑이 돼서 그래서 이걸로 먼저 배열을 만들어주고 .diptype 속성 값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배열을 생성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보겠습니다. 네, 동일하게 int8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는 int8이라는 것 자체 데이터 타입을 넣어준 거고 아래에서는 데이터 타입 코드를 넣어준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diptype이라는 속성 값으로 데이터 타입을 출력해 준 거죠.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그러면 또 이어서 다음 페이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numpy 배열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저희가 앞서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한 번 더 설명하면서 복습하면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numpy 배열과 파이썬 리스트는 비슷하지만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numpy 배열 같은 경우는 연산이 가능하지만 파이썬 리스트는 덧셈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산하는 방식도 달랐었는데요. numpy 배열을 보면은 각각의 요소의 자리가 연산이 돼서 덧셈 연산이 이루어지죠? 20, 16이 이루어지는 거 보이시죠? 네, 파이썬 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덧셈 연산이 일어나지 않고 이어붙이기가 됩니다. 이렇게 15, 37, 15 하고 다시 15, 37, 15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numpy 배열 같은 경우는 어레이 전체 연산이 가능하지만 파이썬 리스트는 곱셈만 가능합니다. 또 2라는 거를 numpy 배열에 곱해 주었을 때는 각각 요소의 2가 곱해지게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파이썬 리스트 같은 경우는 곱하기 1을 했을 때 이어붙이기가 된다는 거 볼 수 있죠. numpy 배열이 파이썬 리스트에 비해 문법이 간단하고 성능이 뛰어나다 그랬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메모리 사용 효율이 좋고요. 계산 속도가 빨라요. numpy 배열이. 그리고 선형대수 연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굉장히 데이터 분석에서 좋습니다. 뭐 이미지 처리의 특징 추출이라든지 뭐 필터링, 패턴 인식과 같이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가 좋고요. 그리고 벡터화 연산을 지원해 주는데요. 벡터화 연산은 배열의 모든 요소에 대해서 루프 없이 한 번의 연산을 수행하는 연산 기법입니다. 아래쪽에서 한번 예제 보면서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네, numpy 배열과 파이썬 리스트를 선언해 볼 건데요. 먼저 라이브러리 불러와 주고 그리고 numpy 배열을 선언해 줍니다. and array -1, and array -2라는 변수를 만들어 주고요. 각각 1차원 배열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파이썬 리스트는 이렇게 리스트 -1, 리스트 -2로 해가지고 만들어 줍니다. 실행 한번 시켜 볼게요. 네, 그리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파이 배열은 두 배열의 요소를 1대1 대응해서 더해주는 건데 이것을 요소별 연산이라고 부릅니다. 요소별 연산은 두 배열이 동일한 크기를 가질 때 각 요소끼리 1대1로 연산이 수행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부분이 넘파이 배열은 굉장히 좀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한 번 더 자세하게 다루기 위해서 지금 준비된 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복습하는 마음으로 해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한번 결과를 보면요. 5, 7, 9해서 각각의 요소끼리 1대1로 더해진 거 볼 수 있죠. 그리고 파이썬 리스트는 두 리스트를 연결해 줍니다. 1, 2, 3, 4, 5, 6이었을 때 이거를 이어 붙이기를 해준다 라는 거. 그래서 넘파이 배열과 파이썬 리스트는 정말 다르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파이썬으로 넘파이와 같이 연산을 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포문으로 코드를 작성해야 돼요.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왜 넘파이 배열이 메모리 사용이 좋고 계산 속도가 빠르다는지 이 코드를 보면은 확실히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결과를 얻으려면은 이런 식으로 복잡한 코드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파이썬 리스트만 아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야겠지만은 넘파이 배열까지 배웠던 분들은 아주 간단하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네, 여기까지 해봤고요.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파이 배열은 배열의 각 요소의 2를 곱하는 연산을 해볼 거예요. 이걸 이제 브로드캐스팅이라 부르는데요. 배열강의 크기는 달라도 작은 배열을 자동으로 확장해서 같은 크기로 맞춘 후 연산을 수행하는 기법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 2, 3이라는 넘파이 배열이 있을 때요. 여기에다 곱하기 2를 하게 되면은 이 넘파이 2라는 이 부분이 사실상 저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이 컴퓨터 상에서는 대괄호 2, 2로 바뀌어서요. 각각 연산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리고 파이썬 리스트로 곱하기 2를 해주게 되면요. 그냥 리스트가 2번 반복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결과 한번 봐볼게요. 네, 이렇게 결과 나온 것까지 확인을 했죠. 네, 그리고 이어서 좀 더 심화된 개념은요. 1-3에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소별 연산과 벡터 연산은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들 꼭 복습하시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 주세요.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